자, 3월 22일 수업 시작할게요. 지금 우리가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보고 있어요. 어저께는 잠깐 약간 좀 쉬어가는 의미로 추천 알고리즘을 좀 살펴봤었고요. 그 추천 알고리즘 중에 어제 우리가 봤었던 게 그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였죠. 행렬 변환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는 기능이었는데, 그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패키지가 딱 그 알고리즘 하나만 지원을 하는 애예요. 그리고 그 사용자 기반 필터링 같은 경우는 좀 원시적인 거라서 잘 안 쓰고, 컨텐츠 기반 필터링 같은 경우는 그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 알고리즘이에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 나중에 비지도 학습하면서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지도학습 알고리즘 중에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게 그 선형회귀. 이 선형회귀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리니어 레그레이션, 그 다음에 라쏘, 리치 이런 걸 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회귀를 봤었고요. 보통 이제 로짓이라고만 표기를 해요. 선형 회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값을 예측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를 목표로 하죠. 자, 얘네들까지 이 두 가지, 지금 여기 칠판을 작성해 놓은 이 네 가지 알고리즘은 일반 통계학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계학에 기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수식이 굉장히 수학적인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컴퓨팅이라고 하는 컴퓨팅 파워가 이제 적용되기 전부터 사용되던 것들이라서 원래대로면은 사람이 연습장에 손으로 쓰면서 계산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 쪽에서 요거 관련된 문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형식이 완전 달라요. 그냥 문장에다 계산해라. 시험 문제 문항이 전부 검정하라로 끝나요. 이 검정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치값 다 줘놓고 이거 손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우리가 통계를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거를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거는 그냥 통계를 활용하는 법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엑셀에서 함수 써서 결과값 내는데 그거 원리 다 안 따지잖아.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측하고 분류 중에 그래도 분류가 결과가 좀 더 심플하니까 이 분류를 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봤죠.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뭐 깊게 들어가면은 수리학적인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은 기본 출발선이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출발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통계학처럼 사람이 직접 계산하려고 들진 않아요. 그냥 원리를 이해하면은 내가 좀 더 하이퍼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정도인 거지. 근데 우리는 그냥 반복문 돌리면 되잖아. 오래 걸린다고? 돈 모아서 컴퓨터 새로 사세요. 그럼 해결돼. 그렇다고 어디 가서 강사님이 공부하려면 돈 써야 된대요. 그러지 말고요. 근데 내가 컴퓨터 개발을 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보통 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은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다 욕해. 근데 게임할 때는 그 돈을 1도 안 아까워해. 이 게임의 최소 사양은 컴퓨터 얼마 이상. 다들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여러분 게임하면 프로게임은 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게임하면 돈 안 나와. 근데 이건 하면은 여러분 돈 나와. 이걸로 직업 할 거잖아. 투자하는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게 나도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어쨌건 이 로지스틱 회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출시 순서대로 KNN,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즈, 어서와.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그 다음에 SGD 알고리즘. 이렇게 봤었죠. 자, 얘네들은 모두 분류를 지원을 합니다. 당연하지, 분류, 여태까지 우리가 다 분류만 봤었죠. 그리고 회계 기능에 대해서는 KNN, 나이브 베이즈는 회계 없고요. 디시전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SGD가 회계 분석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로지스틱, 그 분류 분석할 때마다 로지스틱을 포함해서 이것들 다 한 번씩 실행해보고 결과가 가장 좋은 거를 택했죠. 이제 회계 분석을 할 때도 이거 하면서 얘네들을 다 결과를 예측해야 돼요. 다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독립변수 보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얘네는 아까 말했다시피 통계학 기반이니까 그 개수와 절편이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유의 확률 값들을 그 표준 오차랑 유의 확률을 계산해낼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은 개수가 없어요. 개수와 절편이 없어요. 그래서 표준 오차나 아니면은 유의 수준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쓰거나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그러니까 개수와 절편이 나오는 통계를 쓰는 경우는요, 어떤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선형회계만 쓰거나 로지스틱 회계만 쓴 거는 논문 제목들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다.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러니까 수집된 데이터를 놓고 그 데이터가 왜 나타났는지 옛날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는 VIF 값 높은 거 다 까내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을 체크하면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수들을 걸러냈죠. 그게 결론이었어.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크게 준 거는 이런 값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 이게 결론인 건데 머신러닝은 원인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얼마나 더 나타날지 예측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 논문 제목은 예측 모형이에요. 다 끝나는 문장이.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용도가 달라요. 분류 분석할 때는 그 가정에 대한 게 좀 희박하기 때문에 그 VIF 값을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은 얘도 VIF 값 높은 거는 걸러내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VIF 값이 높다라는 거는 자기 상관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분석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 그거 귀찮아서 그냥 그 VIF 값 안 보고 넘어간 것도 좀 커요.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VIF 값을 좀 따져야 돼. 그래서 자기 상관성이 높은 애들은 걸러내야 돼요. 사실 이거는 통계건 머신러닝이건 다 마찬가지긴 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 그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전개를 한 거고요. 이거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그 추론 통계 부분에서 가설 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분산 분석, 그리고 상관 분석, 이런 걸 했었죠. 그리고 이제 독립성 관련된 거 들어가면 뭐 카이 제곱 값도 여기 포함시킬 수가 있긴 한데
카이 제곱 같은 경우는 굳이 않는 게 나중에 선형의 결과 보고할 때 보면은 그 듀비나슨 값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안 보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뭐 어쨌건 얘네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 독립변수 타당성을 위해서 본다고 하시면 돼요. 독립변수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내가 수집한 독립변수,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수치값 하나, 그 당뇨병 환자의 어떤 BMI 값 하나다라고 하면은 이 BMI 값이 내가 엑셀 파일에 쭉 저장하고 있는 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당뇨병 환자의 BMI 값을 대표할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설 검정을 해갖고 이 녀석의 그 P밸류가 전체 평균, 모집단의 평균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사실 다 따지고 들어가야 돼. 근데 한 번도 안 따졌죠. 왜냐고? 결과 보고할 때 다 그 수치값 얘가 알아서 뽑아주잖아. 여기서 나오는 P밸류가 그 P밸류예요. 자, 한 번쯤 이제 짚어볼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쭉 진행을 했고요. 자, 기존에 우리 모듈화 되어 있던 기능을 이제 그 콜스택을 그려보면 보통 이제 스택하고 이거는 컴퓨팅 얘기예요. 프로그래밍 얘기야. 스택하고 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스택 같은 경우는 first input, last output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선입 수출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료 구조에서 어떤 리스트가 있을 때 먼저 입력된 애들이 순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되는데 출력은 이 순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이제 스택이고요. 힙 구조 같은 경우는 first input, first output이에요. 그래서 얘는 선입 선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리스트에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면은 출력할 때도 앞에 거부터 출력을 시키는 거죠. 이런 구조인데 이건 그냥 단순히 용어 설명이에요. 자,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df(a), df(b), df(c) 이렇게 있고 메인에서 a를 호출했어요. 근데 이 a가 안에서 b를 호출하고 b는 안에서 c를 호출해요. 그리고 여기서 리턴을 해.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시작하죠. 제일 먼저 호출된 게 누구예요? a죠. 그 다음에 호출된 건 누구예요? b죠. 그 다음에 호출된 건 c죠. 근데 이 세 개 중에 제일 먼저 끝나는 건 누구야? C가 제일 먼저 끝나죠. 그 다음에 B가 끝나죠. 그 다음 A가 끝나죠. 자, 둘 중에 뭐예요? 스택 구조에 가깝죠. 그래서 함수들 간의 체인 같이 맺어지는 이 관계를 콜 스택이라고 불러요. 함수 간의 호출 관계. 그래서 어떤 모듈을 분석할 때는 콜 스택의 관계를 따라가는 게 이제 모듈 분석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얘기니까 그냥 지금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용어를 외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 관계를 이제 사람이 따라가는 짓거리를 디버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코딩할 때 이렇게 이 빨간 점,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걸 찍어 놓으면은 코드가 여기서 멈춰요. 여기서 멈추고 이제 내가 호출하고 있는 이 함수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제 실행되는 거를 한 줄 한 줄 순서대로 실행할 수 있는데 파이썬은 이 디버깅 기능이 좀 약해요. 더군다나 이제 주피터에서 실행하면은 이거 죽었다 깨도 안 돼요. 되게 안 돼, 이거 디버깅. 그래서 뭐 주피터를 쓰는 결과에서는 이제 디버깅은 거의 기대하면 안 되는 기능이고, 디버깅이 가장 잘 되는 게 C랑 C++이에요. 왜냐면 걔네들은 바이너리로 그 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 추적이 용이해요. 근데 파이썬은 바이너리로 바뀌진 않거든요. C 언어 굉장한 언어야. 헛소리 하느라고 잠깐 녹화 중지해놨었고요. 자,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모듈이요. 어제까지 했었던 그 클래시피케이션 쪽 보면은 언더바 2개 my 클래시피케이션 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고요. 이제 요 함수를 my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그 다음에 my knn, my 나이브 베이즈, my 그 svc, my sgd 이런 애들이 호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교차 검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리고 이제 모형을 만들고, 세 번째가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네 번째가 이제 보고서 출력. 요 기능들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순서대로 함수를 호출했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한꺼번에 일괄 호출시키는 my classification 이라는 함수가 이제 반복문 돌면서 얘네들을 이제 비동기로 호출하는 이런 구조였어요. 지금까지 모듈 구조가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는 회계 분석에 대해서도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더라고요, 하는 짓이. 성능평가 지표나 보고서 출력 과정 같은 건 좀 달라도. 그래가지고 1번하고 2번만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분리했어요. core.py라는 파일을 만들어서요. 여기에 언더바 2개 ml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의 역할은 1번 그 교차 검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고, 2번 모형 객체 생성, 그 다음에 학습 수행. 이렇게 해서 이 모형 객체를 리턴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classification.py 여기서 언더바 2개 my classification 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행하는 1번은 언더바 2개 ml을 호출하는 거예요. 얘를 호출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차 검증 설정하고 모형 객체 만들어서 객체를 리턴하겠죠? 그 다음에 성능평가. 이거는 my classification 그 result라는 함수 호출한 거고요. 3번은 결과 보고. 기존의 그 로지스틱 말고는 결과 보고를 호출 안 하게끔 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분기를 해서 로지스틱 이외에는 VIF 값은 전부 출력하도록 조금 고쳐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KNN이나 아니면은 나이브 베이즈, 디트리, 그 다음에 SVC, SVM 이런 애들이 호출하게끔 알고리즘별로 이렇게 호출. 왜냐하면 성능평가랑 결과보고 방법은 다르니까. 네, 이렇게 이제 core.py라는 파일을 분리를 해놨고요. 그럼 이제 오늘 수업 내용 regression.py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나 불과 10분 전에 깨달았는데 여기가 A가 아니고 E더라. 그래서 나도 아까 바꿔놨어. 좀 알려주지 그랬어. 근데 한 군데 틀리고 딴 데가 안 틀리면 괜찮은데 다 똑같이 가면은 프로그램은 상관없어. 자, 어쨌건 여기서도 my regression 함수를 만들어서 일단 첫 번째는 똑같이 코어를 호출시켰어요. 얘를. 여기서 교차 검증하고 모형 객체 만들고 학습시킨 상태로 리턴을 해주죠. 그럼 이걸 받아서 성능평가, 그 다음에 결과 보고, 를 하도록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 라쏘, 리지,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애들이 얘를 호출하게끔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볼 KNN이 지금 얘를 호출하고 있고요. 나이브 베이즈는 회기는 지원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는 제끼고, 그리고 나이브 베이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문자열 데이터 처리하는 유형을 하나 더 봐야 돼요. 그건 이제 오늘은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추가할 게 디트리, SVC, SVM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호출하게끔 한 다음에 이거를 비동기로 호출하는 함수 하나 또 만들면 아마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모듈화 웬만해서는 거의 다 더 안 할 거예요 아마. 이제 얘네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뭐 비지도 학습 쪽에서는 아예 전혀 새로운 모듈이 또 진행이 될 테니까 이거는 이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 면에서는 최종 완성 버전은 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모듈 만들 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똑같은 코드가 2번 이상 나오면 그건 좋은 모듈은 아니에요. 모듈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코드의 재사용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호출 스택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꼬아가는 거고요. 똑같은 코드가 여러 번 중복되면 실제로 CPU가 해석하는데 오래 걸려서 성능이 좀 안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할 건데 이미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은 다 살펴봤어요. 뭐 하이퍼 파라미터 몇 가지가 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뭐 앞에서 봤었던 내용에 뭐 새로 덧붙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리드미를 통해서 뭐 이론을 본다거나 그럴 건 없고요. 그냥 코드만 보면 돼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냥 우리 맨 처음에 했었던 그 농어 데이터셋 갖다가 쭉 코드 잘 돌아가는지만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레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파일에서도 이제 정리가 끝났고요. 자, 어떤 기능인지 이걸로 봅시다. 그래서 코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생겼어요. 코어 파일은 주석을 안 달아놨네. 어차피 내부 함수라서 안 달아도 된다고 생각했나봐요. 자, 코어 함수. 여기 보면, 언더바 두 개는 얘가 빼놓고 가는구나. ML이라고 하는 함수를 코어에다 만들었고요. 머신러닝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 출력한다.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그리고 교차 검증.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을 출력할지 여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정 클래스들마다 n 잡스나 랜덤 스테이트, 얼리 스타핑 같은 좀 공통적인 파라미터가 지원하는지 체크해서 지원하면은 기본 파라미터로 넣어주고, 요 클래스 네임이라는 파라미터는 리니어가 될 수도 있고, 뭐 KN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랜더마이즈 서치 CV 잡았고요. 지금 n 이터 값 이게 반복했는데 이걸 여기 고정으로 1000으로 박아놨는데 만약에 요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요건 늘릴 여지가 좀 있긴 한데 그러면 성능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 수행하다가 뭐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트라이 익셉트로 묶어서 수행하다 에러 나면은 어느 알고리즘에서 에러 발생이라고 하고 중단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 CV 결과 처리하고 이제 최상의 분석기와 최적의 파라미터 여기다 넣어갖고 교차 검증 결과 출력하고 이거는 CV 값이 0으로 떨어졌을 때 교차 검증 안 하는 경우 그래서 결과값 만들고요. 자, 추정치는 회기고 분석이고 다 지원하는데 이제 추정 확률은 지원 안 하는 것도 있으니까 추정 확률은 지원할 때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결과 리턴해갖고 얘를 마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이제 앞부분에 그냥 요거 한번 호출하고 끝. 그 다음에 회귀 분석에서도 요거 신규예요. my regulation이라는 함수 만들어서 앞부분에 요거 호출하고 끝. 자, 지금 왼쪽이 분류 분석이고 오른쪽이 회귀 분석이에요. 성능 평가 쪽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와 레그레이션 리절트를 각각 호출하겠죠. 왜냐하면 성능 평가 방법은 둘이 다르니까. 보고서 출력 부분도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랑 레그레이션 리포트가 다르니까 분류했고 그 다음에 분류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는데 회계 같은 경우는 잔차 분석이라는 게 또 있었죠. 머신러닝에서 잔차 분석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뭐 어차피 이거 파라미터로 조절 가능하니까 이렇게 호출하게 놨고요. 그 다음에 결과 보고하는 거 결과 보고는 뭐 각자 진행하면 되는 거고 리포트가 그 독립변수 보고하는 거였죠. 리포트
자, 얘 같은 경우는 이항 분류랑 다항 분류에 따라서 리포트 기능이 좀 많이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클래스 이름이 로지스틱일 때만 기존의 처리 로직을 다 타게끔 하고요. 쭉 요 처리 결과 타게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VIF 값만 출력하게 해놨어요. 안 그러면은 분석하기 전에 상관 분석을 다 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VIF 값 상관 분석하기 귀찮아서 출력시켰고요. 여기 레그레이션 리포트 쪽도 리니어, 라쏘, 리지,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함수를 실행할 때만 독립변수 보고를 계속 타게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VIF 값만 출력하게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y Logistic Classification, 교차 검증에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해서 이제 요 함수 호출하면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니어 레그레이션, 여기도 얘는 교차 분석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래서 my regulation만 호출하게끔, my classification, my regulation 구조 똑같죠? 파라미터는 각자 이렇게 맞춰주고. 자,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쭉쭉쭉 늘려주면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확인해서. 라쏘까지 봤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부터예요. KNN 레그레이션. 자, 그래서 KNN 회귀에 대한 기본 코드를 확인해 보면은, 자, 사이클러는 네이버스 안에 K 네이버스 레그레이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패키지 가져오고요. 데이터는 맨 처음에 썼던 PC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근데 얘가 분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다른 데이터들은 실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를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보죠? 자, 이 데이터는 다른 지표들로 이제 농어의 무게를 예측하는 데이터였고요. 자, 바로 분리하고 얘는 스케일링만 하면 되는 거니까 스케일링만 바로 수행을 했어요. 자, KNN 회귀 분석은요, 분류 분석이랑 하이퍼 파라미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K 네이버스 레그레이셔라고 한 다음에 근접 이웃수, 가중치 적용 여부, 그 다음에 맨하탄으로 갈지 유클리디안으로 갈지, 엔잡스 설정. 이렇게 해서 학습시키면 객체가 떨어지고요. 이렇게 얻어진 객체 갖다가 my regulation result 함수 만들어 놓은 거한테 성능평가 시키면 얘가 이렇게 성능평가를 이제 수행을 해주죠. 자, 그래도 그냥 끝내긴 좀 아까워서 한 번 더 해봤어요. 자, 2차항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원래 이 데이터 자체가 그 다항 회귀용이었으니까 2차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리, 스케일링 그래서 요 DF 2차항 만든 거를 스케일링 해갖고 이제 데이터 쪼갰고요. 이렇게 쪼개진 데이터를 이제 분류 모델 구현을 한 거죠. 예측 모델이라고 했죠. 분류 모델이 아니죠. 위에 분류 모델이라고 적어놓은 것도 용어 바꿀게요.
자, 나왔고, 이제 성능평가. 그러면 이렇게 성능평가 결과가 나오죠. 자, 이거를 이제 모듈에다가 만들어 놓은 걸로 전부 일괄 출력을 해보면, 자, 얘가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하고, 얘는 왜 디시전 트리로 가지? 콜을 잘못해놨나 보다. 아, 똑같은 함수 이름이 두 개가 있네요. 복사해서 놓느라고 그냥 들어갔네. 자, 하이퍼 파라미터는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좀 바꿀게요. KN은 몇 개야? KN 하나. 디트리. 밑에 KN이 또 있네. 복사 붙여넣기를 좀 막혔네요. 잠시만요. 중복되는 애들만 좀 지우고요. 자, 다시 들어갑시다. 자, K 네이버스 레그레이셔 진행해서 이제 KNN 모듈, 그 다음에 성능 평가하고 학습 곡선 출력하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 보고는 VIF 값만 이렇게 출력하게끔 했어요. 근데 요 데이터는 이거 너무 높게 나와 그냥 무시하세요. 데이터 자체가 실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반복문 돌려서 임의로 생성한 거라서 전혀 고려 안 했어요. 자, 이렇게 나왔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이 레그레이션한테 파라미터 복사합시다. 비교. 이건 좀 봐야겠다. 사실 여긴 테스트를 안 했거든. 자, 요거는 일단 다음 교시 합시다. 자, 흐름은 알겠죠? 결과적으로는 종속변수 유형에 따라서 예측이냐 분류냐를 먼저 따진 다음에 어느 쪽에 테크트리를 태울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는 방법은 분류건 분석이건 지금 다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전처리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넣어서 계속 성능을 조금씩 튜닝시켜 나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로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모형 2개, 3개를 결합해갖고 나만의 알고리즘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 하면 있는 거를 잘 쓸 수 있느냐.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하면 있는 거를 잘 버무려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갈리는 거죠. 자, 코드 다 올라갔으니까 그 모듈 재설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실습하실 거는 KNN 회기 요겁니다.
자,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아까 그 마지막 코드 블록 에러 났던 거, 모듈 쪽에서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낑겨 들어가서 그런 거라서 그거 잡았고요. 여기 마지막 블록까지 실행해서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해 보세요. 단어는 KNN인데 지금 모듈에 그 디트리까지 구현이 돼 있어서 디트리도 같이 나올 거예요. 뭐, 결과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지금 결정계수 제일 높은 게 디시전 트리가 제일 좋네요. 오차도 제일 적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NN 쪽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른 것들 축축축 확인하고 이제 최종 예제 하나 풀이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요거까지 결과 확인하시고 지금 11시 3분이니까 15분에 시작합시다. 5분 더 썼어요. 20분에 시작합시다. 자, 모듈은 이제 에러까지 고쳐서 최종 업데이트 했으니까 아까 공지했죠? 다시 한번 설치하시면은 당분간 뭐 건드릴 일 없을 것 같고요. 자, 사이클런 쪽에 이제 트리 관련돼서 디시전 트리 레그레이서라는 클래스가 또 있어요. 보통은 잘 안 회귀 분석에서 다른 클래스까지는 잘 안 건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최적의 예측 모형을 만드는 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건 다 건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보면은 얘까지는 값은 조금 다를지언정 하이퍼 파라미터의 유형들은 분류 분석이랑 똑같아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기준. 얘는 이제 번역기 돌려보면 이제 분할 품질을 측정하는 기준이래요. 근데 여기에 전달되는 값들이 이제 오차값들, 그 종류들로 값이 바뀌더라고요. 기본값이 스퀘어드 에러, 요 값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유형으로 세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보면은 분배기. 최적의 분배냐, 랜덤이냐. 여기서는 그냥 기본값 최적으로 설정하려고 이 파라미터는 설정을 안 했고요. 맥스 뎁스, 최대 깊이. 성능을 좀 제한해야 될 때는 이거를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거 설정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분석할 수 있는 최대한의 깊이까지 하게끔. 왜냐면 기본값이 논이니까. 그 다음에 샘플 립, 샘플 스플릿. 몇 개까지 있을 때 쪼갤 거냐. 기본값이 2개. 한 네모 상자 안에 데이터가 2개가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든 쪼개려고 해본다. 이것도 굳이 값을 설정하면 분석 속도는 빨라질지언정 정확도는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리프 개수. 이것도 값을 늘리면은 속도는 빨라질지언정 성능은 떨어져요. 그 밖에 나머지 파라미터들도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턴 트리에서 우리 봤었던 CPP 알파 값. 이게 가지치기 할 때 수치 값이었죠? 자, 그래서 my dtree regression 함수에서 디시전 트리 회귀 분석을 수행하도록 했고요. 디시전 트리 레그레이션 가동시키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요거만 세팅을 해줬어요. 나머지는 뭐 굳이 안 쳐도 될 것 같아서 쭉 이렇게 들어가는데 디시전 트리 쪽은 이제 가지치기를 할지에 대한 파라미터 하나를 추가했었죠. 지금 우리 분류 분석 쪽에도 추가가 돼 있어요. 일단은 기본값은 가지치기를 안 하는 걸로 했어요. 가지치기 시키면은 이제 실행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데이터들이 꽤 많아서 일단은 기본값은 안 하게끔 했는데 가지를 좀 단순화시키고자 할 때는 이 값을 true로 설정해서 넘기면 되고요. 여기 my regression 호출하고 my regression에서는 파라미터 다 받아서 얘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면 언더바 ml 쪽에서는 클래스 이름 받고 가지치기 여부는 여기서도 받아줬어요. 그래서 교차 검증 설정에서 몇 가지 정보 출력해주고, 만약에 가지치기가 true로 돼 있고 클래스 이름이 decision tree classifier 혹은 decision tree regulation일 때, 여기 요거 하나 고쳐야겠다. decision tree classifier로만 했는데 객체를 클래스 이름으로 바꿔주고, 의사결정 나무 관련된 거고 가지치기 파라미터가 true로 나왔다면은 이제 가지치기에 관련된 그 수치값들 뽑아서 얘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추가 설정. 이 정도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코드는 이제 회기니까 데이터를 그 회기용 데이터로 바꿔야 돼서 조면에 있었던 KNN 데이터, 요 예제 파일을 복사했고요. 의사결정 트리 회기 기본 코드. 그럼 여기서는 트리 패키지 안에 디시전 트리 레그레이션을 가져와야겠죠. 일단은 분석 모형 자체는 그 사이클론 순정 코드로 돌려보고 이제 요거를 모듈에 넣어서 모듈 기능 확인해 본다. 지금 이런 스토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데이터 가져오고 이제 정보 출력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 인포도 fails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전에 필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좀 보자고요. 자, 회귀 모델 구현인데 얘는 이제 노드를 분할할 기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순도를 측정하는 건데 여기서는 진위계수나 뭐 이런 값을 쓰는 게 아니라 회귀에 적합한 여러 가지 성능평가 지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기본값이 스퀘어드 에러였고 적용할 수 있는 값은 4가지 중에 하나. 이것도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값들을 골라서 이제 선택해 보는 걸 권장을 한다. 그 밖에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설정해봐야 뭐 정확도만 떨어지고 속도는 좀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빼버립시다 그냥. 자, 그럼 클래스 이름을 디시전 트리 레그레이서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분류 기준에 관련된 값을 일단 여기선 기본 값으로 가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석 모형 만들고 위에 코드를 실행을 다 안 하고 내려왔네요. 자, 이렇게 하면 분석 모형이 생기니까 이거를 통해서 성능 평가하는 거는 이미 다 만들어 놨잖아요. 주면은 얘가 디시전 트리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를 만들어 주죠. 훈련 데이터는 잘하네요. 검증 데이터는 조금 떨어지긴 하고, 학습 곡선 보면은 조금 일반화가 좀 덜 됐어요. 봐서는 어느 정도 좀 과대적합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얘는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의사결정 나무니까 트리를 그려봐야죠. 아, 클래스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구나. 오케이. 회기는 안 나오네. 자, 2차항 생성하고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였는데 2차항 생성하고 이제 한 다음에 예측 모델 구현 이거 위에 거 그대로 코드 옮겨 올게요. 그래서 예측 모델 구현하고 성능 평가. 아까랑 별 차이 없네요. 2차항 만들어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듈화 기능을 확인해 보자 라고 해서 디트리 자, 별과다 동작하고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거. 이거는 뭐 아까 디시전 트리까지 같이 도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미 나와 있는 걸로 마무리되고요. 이제 어떤 패턴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거 두 개도 API 확인한 다음에 설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뭔지만 체크해 보면 돼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자, 코드 다 올라갔으니까요. 요거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12시에 마저 완성하도록 합시다. 이거 오전에 다 끝낼 거예요. 자, 서포트 벡터 머신 관련된 회귀 기능이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 레그레이션이라고 해서 SVR이라는 클래스로 제공이 돼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른 내용은 다 똑같은데 얘는 이제 확률 추정이란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회귀니까. 그래서 요 확률 추정 파라미터는 아예 없습니다. 취소선 그어놨고요. 마크다운 설정할 때 앞뒤에다가 물결 2개 치면은 취소선이 들어가요. 요것만 조절하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 바꿔서 예제 한번 다시 재현한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데이터 자체가 너무 간단하니까 오히려 이런 복잡한 모형은 오히려 역효과가 좀 나요. 지금 소 잡는 칼로 약간 닭 잡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좀 하고서 진행을 하니까 커널 좀 바꿔가면서 간단히 세팅하니까 그래도 성능이 조금 개선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아직은 얘가 학습하기에는 데이터가 좀 너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마이 레그레이션 돌렸을 때 전체 모형들 여기서도 다 수행되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SGD도 이제 리니어 모델 안에 SGD 레그레이션이라는 클래스가 또 따로 제공이 됩니다.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완전히 다 똑같아요. 항목들은. 근데 손실함수의 종류가 달라요. 이거는 분석 유형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스퀘어드 에러 뭐 이런 걸로 입실론 값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깊게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종류를 다양하게 했을 때 어떤 게 더 결과가 잘 나오느냐 그 정도에만 지금 포커스 맞추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몰라서 간단한 유형들은 여기 텍스트로 조금 적어놨는데 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수행을 하면은 얘는 한 방에 결과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성능평가 결과값도 꽤 괜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가 아까 SVR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렇게 벗어나는 그래프가 나왔는데 거의 인접하게 나오죠. 모듈로 이제 교차 검증해서 최적의 알고리즘 찾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얘는 어떻게 그냥 한 거보다 이거 세팅한 게 더 안 나오냐. 그렇죠? 역시 내가 파라미터를 그냥 복사해서 넣나?
SGG 레그레이션 들어갔고, SVR 클래스. 어쨌건 이제 모든 모형 비교하는 걸로 해보면은 여기 리니어 레그레이션, 리치, 라쏘, K 네이버스, 디스턴트리, SVR, SGG 레그레이션 이렇게 전부 다 수행되는 거 지금 체크가 됐고요. 그래서 이 모형들 중에 이제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모형들을 전부 다 하나씩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완성하고 나면은 이제 실전 투입이 가능한 거죠. 앙상블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적인 기교를 더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석, 앙상블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 단계에서 어떤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인지 먼저 판정은 필요해요. 아무리 앙상블을 쓴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앙상블을 썼을 때 결과가 더 안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단일 모형 쓸 때랑 결합 모형을 썼을 때, 보통 하이브리드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하이브리드를 썼을 때 결과가 서로 하이브리드가 안 좋은 경우가 분명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보통은 논문 트레이가 들어가죠. 일단 제가 찾아본 범주에서는 굳이 급을 나눈다라고 하면 선형회계나 로지스틱 회계 정도까지 쓰는 게 요즘 석사 논문이에요. 예전에는 석사 논문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라는 추세였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공부 좀 했다고 석사 논문은 여기까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사 논문급은 여기까지예요. 앙상블을 쓰는 케이스는 잘 못 봤어요. 이게 아마 점점 늘어나겠죠. 앙상블 쓰는 박사 논문들도. 근데 왜 거기까지 잘 안 가는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자기 분야 공부하기 바빠서 코딩 공부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더 이상 이제 코딩적인 기법은 잘 안 하더라고요. 오토ML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고요, 지금. 자, 뭐 정리했던 배경 이론적 지식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우리가 분류해서 봤던 거랑 다 차이가 없어서 그냥 코드만 제시했고요. 요거까지 이제 정리해서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여태까지 우리가 여기서 하면서 연습 문제를 좀 했는데 연습 문제들은 사실 그냥 알고리즘 거쳐갈 때마다 계속 똑같은 예제만 계속 한 거잖아요. 그 문제는 그냥 여기 폴더에서 그냥 통합 연습 문제라고 파일 하나 정리할 건데 그걸 다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 하나 회귀 분석용으로 회귀가 될지 분류가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 아무튼 새로운 문제는 이제 준비해서 오후에 제시를 할게요. 일단 식사 다녀오시고 코드 정리하시고요. 그 코드 정리 끝나면은 파이널 문제 제시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한 3쿼터가 반 정도 지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으로 봐서는 머신러닝 자체는 이달 말까지 충분히 다 끝나고도 남을 것 같아, 시간이. 4월 땡 하면은 최종 프로젝트 게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일정 전에 드렸죠. 슬슬 이제 주제들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제 잡느라고 성들 다 갑니다. 박사 논문 3년 걸렸다고 하는 애들 거의 1년 넘게 주제만 잡다 끝나. 이제 슬슬 이제 주제 같은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시사, 뉴스 기사 같은 거 좀 보세요.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주제를 잡아드리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식사 다녀오세요.